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0번 프리웨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오는 21일 화요일에 재개통된다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캐런 베셀레 시장은 교통당국과 비상근로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빠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리아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 결선 무대가 내일 오후 5시 EK 아트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K-팝 경연대회는 미주와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10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온라인과 메타버스상에서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치열한 1, 2차 예선을 거쳤고 드디어 내일 파이널리스트 10개 팀이 선정된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 강철도행각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치안당국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의 사고 후 무장강도로 돌변하는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월 80건씩의 증오범죄 낙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대상은 차량 파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K타운 액션과 나눔 법률보조재단이 LA 주택국에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다시 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2024년 자동차 시장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LA 오토쇼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도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연말 정산 시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 연말 절세 요령을 알아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파산 판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의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2024년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부활을 위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 효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모두 2천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레드카펫을 깔아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결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한일 양국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며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은 회담을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한미일 3국 협력 가속화에 뜻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압박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추가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도 총선 등판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만장일치로 2023 시즌 메이저리그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 MVP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로널드 아쿠나 주니어가 선정됐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포틀랜드와 원정 경기를 갖고 현재 6연패에 빠져있는 LA 클리퍼스는 오늘 휴스턴과 홈에서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6.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이 시각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는 비가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한 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10번 프리웨이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 출퇴근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30만 대 이상의 차량이 LA로 10번 프리웨이를 이용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일단 집계되고 있는데 이 고생이 이제 화요일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프리웨이 교량 및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구간이 폐쇄돼 교통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는 통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당초 재개통 시점으로 예상했던 3에서 5주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엔지니어들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주를 올리고 장벽 레일과 야간 조명을 수리하면 다음 주면 빨리 안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의 익명을 요구하는 전제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 재개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테스트한 엔지니어들은 폐쇄된 프리웨이 구간이 정상적인 교통 부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확신하고 있다라고 LA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화재가 발생한 프리웨이 아래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둥 주변의 노반을 지지할 목재 구조물 현재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프리웨이가 재개통돼도 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칼트랜스 엔지니어들은 재구축이 필요한 기둥 45개를 식별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기둥 외부에 최대 4인치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 그리고 강철, 막대, 철근 등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칼트랜스 엔지니어는 기둥이 너무 많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기둥 보수에만 한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재개통될 것이라고 밝히고 10번 프리웨이 재개통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했던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작업에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화재 발생 후 10번 프리웨이를 폐쇄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대 5주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당시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캐런 베스 LA 시장은 10번 프리웨이 재개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기 때문에 상당 시간 보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베스 시장은 10번 프리웨이 보수 공사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현재 처리되고 있다며 수리 보수 공사는 24시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현재 투입된 근로자들이 화재 후 유해 물질 제거 등 현장 보수 공사를 위한 초기 작업을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조기 재개통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재 후 프리웨이 정리와 청소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기술팀, 수리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정밀조사와 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뉴섬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10번 프리웨이 아래 지역에 임대 사업을 하는 특정 회사를 언급하고 이들을 나쁜 업자라고 부르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이와 관련해서 조사 그리고 소송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말한 나쁜 업자는 에이펙스 디벨롭먼트 주식회사로 확인됐고 회사 일부 공간을 사업체에 임대해 준 것과 관련해 현재 합법성 등 여러 방면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이펙스 회사는 이번 화재를 지역 노숙자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프리웨이 및 공간 운영자들이 노숙자 방화 위험과 화재 신고를 반복적으로 시정부와 시소방국에 신고했지만 계속 무시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코리아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 결선 무대가 드디어 11월 18일인 토요일 내일 오후 5시 LA 한인타운에 있는 EK 아트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이 2023 K-팝 경연대회는 미주와 유럽, 동남아, 남미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1000여 명이 출전해서 지난 넉 달 동안 온라인과 메타버스상에서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치열한 1, 2차 예선을 거쳤습니다. 이번 대회 2차 예선은 1차 예선을 통과한 50개 팀이 한컴 프론티어스의 메타버스 아즈메타 내에 구축되어 있는 페스티벌 존에서 공연을 펼쳐서 출전팀이 현실 공간을 초월해 메타버스를 찾은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정말 이색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찾은 관람객들과 한국 꼴찌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캐스팅 디렉터들의 표를 합산해서 파이널 리스트를 선정함에 따라 출전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진 대회가 된 것입니다. 결선에 진출하는 파이널 리스트들은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선발됐습니다.
먼저 한국의 최유진, 일본의 ERG, 인디아의 샤라비냐 마이드, 타일랜드의 태윈슬리 니용태,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리솔 가메즈, 민타마, 그리고 폴스타즈, 애프터다크, 원티드, 엑스모먼트 등 파이널리스트 10개 팀이 내일 이 K-팝 팬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힘을 보탠 한국 굴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11월 18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최종 경연 무대를 직접 찾아 심사를 맡게 됩니다. K-팝 스타들을 육성해온 P-네이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플래니스, 그리고 소울플러스의 캐스팅 디렉터와 브라이언 전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 대표가 결선의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내일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제1회 KTMF K-팝 경연대회 탑10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부상이 수여됩니다. 서울 인천 왕복 항공권과 캐시 $1,000, 캐시 $500 등의 부상이 예상돼 있습니다. 내일 결선 열리는 EK아트 갤러리 공연장에는 또 라디오 서울 방송 애청자들이 VIP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KTMF K-팝 커버송 경연 최종 무대에 올라온 이 10인의 미래의 K-팝 전사들이 선사하는 잊지 못할 멋진 무대를 VIP 파티 스타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행사 중에 음료와 다과가 제공되고 참가자와 심사위원 또 VIP들이 어울리는 자리도 만들어져서 미래의 K-팝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기획사 관계자들의 소통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최종 경연대회는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유튜브 채널에서 2시간 생중계되고 전 세계 곳곳 시청자들도 이 화려한 결선 무대를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자동차 시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요새 자동차 시장도 급변하고 예상이 잘 맞지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신차를 보는 재미 쏠쏠하죠. LA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LA 오토쇼 개막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도 신차를 받아서 주목을 받았는데 현대와 기아차는 기업과의 콜라보, 기술의 발전 주제로 신차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일 다운타운의 LA 컨벤션 센터에서 116회 LA 오토쇼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날은 현대와 기아를 필두로 2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참석해 컨셉카와 다양한 볼거리들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자단과 관계자들에 한해 공개되었는데 가장 주목을 끈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미주법인과 기아자동차 미주법인으로 두 회사는 신차를 선보이며 기업과의 협업과 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오토쇼에서 아이오닉5N과 올뉴 산타페 모델을 공개했으며 아이오닉5N 모델은 현대차의 N모델 차량들 중 선보이는 첫 전기차로 최대 162마일의 주행속도와 더불어 배터리의 쿨링 시스템을 향상시킨 모델입니다. 올뉴 산타페는 오픈 포 모어라는 컨셉에 따라 자연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휠베이스, 내부 공간을 대폭 넓힌 SUV 모델로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외관에 사용해 운전자들에게 아웃도어와 일상생활 두 삶의 편리함을 제공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측은 기업과의 콜라보를 강조하며 아마존과의 협업을 발표했는데 2024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차량을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 따르면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기업으로는 최초로 아마존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final piece of news that we're announcing today is this. Next year, customers will be able to buy new vehicles directly on Amazon. We're making the Amazon store the easiest place to buy a vehicle. 기아자동차는 EV 컨셉카와 2024년형 소렌토를 공개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EV 컨셉카인 EV3와 EV4는 바이오 플라스틱, 식물성 오일 등에서 추출한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으며 EV3는 독특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이, 그리고 EV4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가 테마입니다. 2024년형 기아 소렌토는 기아 자동차의 대표적인 SUV 모델로 최대 4,000파운드까지의 견인 능력까지도 탑재한 아웃도어 최적화 모델입니다. 제임스 벨 기아 자동차 커뮤니케이션 부서장은 기술적인 발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에게 최고의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ve always said that when a car looks good, when you walk up to it to get into it, you feel excited, you feel proud. It's like putting on a nice jacket or something. You feel good.
And then when you arrive at your destination, you look over your shoulder and say, yeah, I came in that. 올해 LA 오토쇼는 17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오토쇼를 개막하며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블랙 프라이를 포함한 추수감사절 연휴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매업자들이 쇼핑 대목 잡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딜로이트는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에 소비자들의 평균 1,652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쇼핑센터 협의회가 실시한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계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는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에 쇼핑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나 됐지만 70%는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일폭이 큰 제품과 업체에서 쇼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원래 터브가 아마존과 월마트, 메이시스, 코스코, 홈디포 같은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13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023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에 나온 3,50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할인을 순위에서 가장 높은 업체는 JCPenn입니다. 최고 60% 가까이 할인을 제공하고 이를 뒤에 이어서 메이시스가 58.2%, 콜스가 48.8%, 타겟이 32.7%, 베스트바이가 29.8%, 아마존 28.5%, 월마트 2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또 연말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연말 정산 시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 절세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 세금 보고를 감안해 증빙 서류들을 제대로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2024년 초가 되면 2023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결산 서류들이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기지 인트레스트도 그렇고 내가 받은 월급에 대한 W2 또는 메디컬 인슈런스의 혜택을 받은 커브드 캘리포니아 펜션을 낸 것,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스테이먼트, 자녀가 있는 분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들어갔던 비용 1098T 또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받는 1099 NEC 또 1099 Miscellaneous 또 1099K 이런 많은 것들이 결산서류가 통상 1월 달에 많이 오는데 그때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최근 국세청의 감사 툴이 업그레이드돼서 감사가 훨씬 깐깐해졌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와 납세자의 세금 보고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가 훨씬 수월해지면서 특히 부유층에 대한 감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의 복지금 또 사회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준 돈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2022년, 23년을 보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공인회계사들 회계사 입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납세 대상인 개인이나 주식회사는 IRS나 주 정부 국세청에서 보고되는 것과 내가 보고하는 것이 매칭됐을 때 차이가 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들이 들어가는 금액하고 내가 보고하는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베리피케이션이다, 클리어런스다, 클리어링, 베리파이를 한다 이런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줍니다. EDD 실업수당, PPP, 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 혜택 등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되면서 부당 청구에 지원금을 갈취한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작은 증가, 가족 기본공제라든지
또 인적 공제라든지 세율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특히 주식 거래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파는 게 좋은가? 지금 팔지 말자. 그래서 손해난 걸 어떻게 할 좋은가? 이런 것들을 담당 CPA들과 텍스 플랜을 12월 달에 하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절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죠. 대체로 맑은 날씨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는 조금씩 구름이 늘어나 흐려지겠고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인 내일 오후까지 다소 굵은 빗줄기로 이어지겠고 내일 해가 지기 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집니다. 비가 내리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8, 9도가량 뚝 떨어져서 60도대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는 비가 그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러나 낮 기온이 점차 상승합니다. 화요일부터는 오히려 평년 기온을 웃돌아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가 다음 주에는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59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57도, 해안 지역은 70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낮 최고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로,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겨울입니다. 3종 세트가 찾아올 때가 됐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질환, 독감, 지금 점점 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LA 보건당국이 매일매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면 또 이 현황표가 매일매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때와 같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세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확산하면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백신 접종,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고 일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최근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실 방문 건수도 20%가 증가했고, 그리고 또 세포융합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독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독감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 동참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서류 미비자 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최근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수는 4년 전보다 약 1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국 내 서류 미비자 수도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전국 내 서류 미비자 수는 약 1,050만 명으로 2019년도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과 동일한 수치로 반등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친화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서류 미비자들이 줄고 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 물가와 주택 가격 등 경제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타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멕시코계 서류 미비자 수가 급감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시안 서류 미비자 수는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만 명이나 많은 165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꾸준히 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인의 경우에는 약 5만 명, 30% 이상이나 감소해서 2021년 현재 1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권유하는 해외 안전 로밍 물자를 발송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 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입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입니다. LA의 반달리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한인타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경범죄나 중범죄로 여겨지는 반달리즘 범죄 피해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837건으로 파악됐고 월 8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건 중 3건은 피해액이 $400 이상의 중범죄로 분류됐으며 나머지는 $399 이하인 경범죄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은 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콘도, 주택 등 주거시설들이었습니다. 밴달리즘은 LA 전체적으로는 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은 예외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올해 밴달리즘 건수를 기준으로 올림픽 경찰서는 LA 내 21개 경찰서 중에 4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운타운 쪽인 센트럴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밴달리즘 피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사우스웨스트, 노스 할리우드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 순이었습니다. 시카고 교통국이 운영하는 전동열차가 제설용 열차를 추돌해 최소 38명이 부상하고 광역전철 3개 노선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어제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40분 시카고 시간입니다. 시카고 도심 북부 로저스파크 지구의 하워드역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철도요원 7명이 포함된 부상자 38명 가운데 23명은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중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설용 중장비와 여객철도가 같은 선로를 운행하게 됐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카고시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인 성역도시를 표방하면서 수용한 대규모의 중남미 출신 이주민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시보호소의 거주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어제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브랜든 존스 시카고 시장이 지난 15일 시카고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며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이 시카고시가 제공하는 임시보호소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망명 희망자들은 속히 일자리를 찾으려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며 최종적인 목표는 시스템을 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시카고 시장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16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 승인을 얻은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예산에는 이주민 지원 예산 1억 5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슨 시장은 불법 체류자와 망명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은 일리노이 주정부와 이 쿡 카운티가 보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 창고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짝퉁이 압수됐습니다. 위조 상품 예쁘게 표현하겠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국토안보수사국과 뉴욕 경찰이 합동 수사를 통해 뉴욕 맨해튼 한 창고에서 위조 상품 21만 9천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미국의 각종 위조 상품 관련 사건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은 위조 상품 압수와 함께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위조 상품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위조 상품을 보관했던 맨해튼 창고는 대량으로 운송된 상품이 개별 판매원들에게 배분되는 일종의 물류 중심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뉴욕에서 차이나타운 등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맨해튼 중심과 거리에서도 위조 상품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전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가 의료과실로 결국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지방법원은 어제 콜로라도 그린우드 블리지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인 제프리 김 씨에 대해서 가슴 확대 수술 후 이 환자를 뇌 손상에 빠뜨린 혐의, 즉 과실치사 미수로 15일간의 징역형과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손상 환자들을 돌보는 장기 요양시설에서 120일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선고를 받은 후 즉시 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아라파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의사 김 씨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뒤 무려 5시간 30분 동안이나 수술 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2명의 간호사들은 김 씨에게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의사 김 씨가 이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은행이 신규 체킹 계좌 고객들에게 최대 25,000포인트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미은행은 오늘 연말까지 심플 체킹 또는 레귤러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신규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추즈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5,000포인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를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캐시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킹 계좌는 가까운 한미은행 지점 혹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미.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한 나머지 미국에서 마라톤 50번 출전이 목표인 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수년간 마라톤을 뛰어온 켄터키주 출신 브라이언 라이스 씨. 그동안 브라이언 씨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요원, 그리고 미국 화가 밤 로스 등 다양한 분장을 하고 자신의 완주를 자축해왔습니다. 며칠 전 브라이언 씨는 캔자스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36번째 출전한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대회 도중에 브라이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달리던 선수 2명이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브라이언 씨는 병원에서 심박조율기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미국 50개 주에서 마라톤 출전이 목표인 브라이언 씨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I heard about the 50 marathons in 50 states challenge. I said, I got to start running more than one marathon a year if I'm going to do 50 marathons. I mean, don't give up, of course. 브라이언 씨는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 회복을 한 뒤 이번에 완주하지 못한 캔자스주 마라톤 대회는 내년에 다시 참가할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안정적인 관계가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대립이 경제 부분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외교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 파장에 잔뜩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양자회담 이튿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에이펙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을 뿐 별도 추가 회동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인 상대 연설에서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원한다며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is not merely good for the two economies but for the world. A stable relationship. It's good for everyone.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대응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미 상무부는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수출 통제를 풀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며 제재한 지 3년 만입니다. 중국 역시 국가마약금지위원회가 나서 마약 생산과 거래에 대한 공개 경고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별도 공급망 구축 계획을 내놓는 등 견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We're launching a critical minerals dialogue to further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create clean energy jobs.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른 건 개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t's not exactly a secret to anyone that we have two very different systems. And President Biden always speaks candidly. 미중 관계 안정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부른 파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에이펙 최고 경영자, 즉 CEO 서밋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인공지능 AI의 미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 행사 중의 하나로 3일 동안 열린 CEO 서밋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미국의 빅테크 CEO 등이 참석해 각 섹션별로 글로벌 경제와 세계 경제, 기후변화, 혁신, AI 미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입니다. 특히 AI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디스토피아적인 악몽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는 AI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나 나델라 CEO는 새로운 AI 시대 선도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서 AI 기술을 가장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IT 업계 밖에서는 AI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소장은 누구나 AI의 철자를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AI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혜택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기술이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도 많이 담겨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CEO 서밋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공동 성명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회의와 별개로 한미일 정상은 별개의 기념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비공개로 약 10분간 별도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와 경제 상관관계에 대한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여러 현안을 둘러싼 중일 간 대립 속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또 시진핑 군각 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의 정상은 관계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는 서로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석방하고 사흘간 휴전하는 합의에 접근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협상안에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5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 아동 50명을 교환하고 3일간 휴전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거점이라면서 급습을 했지만 하마스의 흔적이라면서 공개하는 증거들이 작전 기지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작전 기지라고 급습한 뒤 병원 내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 내 지하터널 입구를 발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군사용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터널 입구 근처에서 무기가 실려있는 픽업 트럭도 찾아냈습니다. 병원에서 확보한 노트북에는 하마스가 납치한 뒤 촬영한 인질의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무기 등을 들여와 병원에 놓고는 증거를 날조했다며 반박했습니다. All those weapons were not in Shifa. There is no center or control room for Hamas in this hospital. We avoid all the hospitals all the time.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 병원을 작전 기지로 활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전쟁 범죄를 숨기려 했기 때문에 수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예상했었죠? 네. 메이저리그 이제 마지막 MVP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만장일치로 오타니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는 오타니 선수, 그리고 내셔널리그에서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로널드 아쿠나 주니어도 역시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양대 리그에서 만장일치로 MVP가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YTN입니다. 빅리그 슈퍼스타 오타니가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MVP에 뽑혀 지난해 홈런왕 애런 저지에게 내줬던 왕관을 되찾아왔습니다. 미국 야구기자협회 투표에서 1위표 30표를 싹쓸이해 총점 420점으로 264점을 받은 텍사스의 코리 시거를 큰 점수차로 따돌렸습니다. 오타니는 2021년에도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됐는데 한 선수가 두 번이나 만장일치로 리그 최우수 선수가 된 건 미국 야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WBC에서 일본을 우승으로 이끌며 한 해를 시작한 오타니는 올 시즌 투수로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4를 기록했고 타자로는 타율 3할 4리, 홈런 44개와 95타점이라는 만화 같은 성적을 냈습니다. FA로 새로운 둥지를 찾고 있는 오타니는 지난 9월 생애 두 번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 내년엔 타자로만 출전하고 투수로는 2025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내셔널리그 MVP 영광은 40홈런 70도루 기록을 세운 애틀란타의 로날드 야쿠냐 주니어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저스의 무키 배츠를 누르고 역시 선정단의 1위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습니다. 1931년 시작된 메이저리그 MVP 투표에서 양대 리그 모두 만장일치 수상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둘은 2018년 양대 리그 신인상을 받은 데 이어 5년 만에 MVP도 같은 해에 수상하는 성공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의 축구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가 매 경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만 볼 때 부동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버금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강인이 손흥민을 넘어설 수 있을지 YTN이 분석해봤습니다. 싱가포르전에서 4골은 이강인의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규성의 발에 정확히 전달된 택배 크로스로 전반 내내 답답했던 흐름을 끊었고 두 번째 골과 네 번째 골도 이강인의 개인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후반 40분 대승을 마무리한 시원한 중거리포까지 이강인은 쟁쟁한 선배들 팀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매 훈련, 매 경기마다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온갖 비난에 시달렸던 크리스마노가 상승세로 돌아선 계기도 이강인의 활약과 맞물립니다. 비록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지만 이강인은 지난달 튀니지전부터 3경기에서 4골에 도움 2개를 기록했고 대표팀도 연승을 달렸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차이를 만드는 크로스나 결정적인 찬스를 가져오는 침투 패스와 드리블 능력은 대표팀 공격의 첫 번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You need runs into the box. You need fast passing, high tempo, and getting balls, if possible, maybe behind the back line if there's a little bit of space. Kangin can play these balls. 그렇다면 대표팀에서 이강인은 부동의 에이스 손흥민을 넘어서고 있을까? 두 선수의 포지션이 다르고 더 강한 상대를 만날 경우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앞선의 공간 지배력이 뛰어난 손흥민의 장점이 더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역할과 포지션이 근본적으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대한 어떤 직접 비교로서 누가 더 낫고 못하고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9살 차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즐겁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도 좀 추워지겠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다시 예년의 기온 돌아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